예, 하여튼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학입니다. 예, 사회복지학인데 어떻게 학교에서 일을 맡다가 보니까 요즘에 이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따라다니고 워크숍도 가고 또 이런 자리도 어떻게 저한테 요청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앞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오신 명단을 잠깐 봤더니 강원대라든지 국립대에서 지방 국립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부로 안 오실 수 있겠지만은 저 이제 지방 사립대 교수니까 지방 사립대에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인학습자 빨리 모집해야 된다. 평생교육, 대학이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변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인학습자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대학 측면,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왜 성인학습자가 이렇게 강조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성인학습자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교육 학생이죠. 이제 성인학습자 학생들. 앞에 그림 보이시죠?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산다고 할까요? 예, 120. 영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120살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100세 시대 이런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세 시대 산다. 물론 지금 보니까 우리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가 약 83세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더 늦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곧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100세 시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앙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뒤에 한 분, 젊은 분 한 분 있네요. 그렇죠? 네. 100세 시대가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세요? 예. 아이고, 그렇지. 제가 저는 이제 학령기 학생도 가르치고 이제 성인학습자분들도 제가 가르치는데 지금 비슷해요. 성인학습자 분들은 대부분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 학령기 학생들은 100세 시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축복이다라고 손드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100세 시대가 축복인가 재앙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다라면은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세까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하여튼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과 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100세 시대는 오히려 재앙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동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빨라진 은퇴입니다. 65세까지 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야 65세까지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65세까지 못 합니다. 또 아까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생은 길어졌죠. 하지만 이런 준비 없는 장수는 결국은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꿈이 축복이길 바란다라면은 성인학습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대학 교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대학 성인학습자분들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대학 다니시면 어떨까요? 건강해져요. 왜냐? 학교에 우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 물론 공부하러 가야 되지만 일부 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MT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축제도 해야 되고 다 합니다. 그분들 똑같아요. 축제하고 MT하고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의 또 긴장과 약간의 스트레스는 또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또 개인적으로 대학 다니시면서 학위 받으시고 또 전문 자격증 따시고 하시면은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재취업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이 성인학자분들이 이 대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학 측면입니다. 대학 측면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표는 답답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국립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립대는 맨날 이런 거 갖고 회의해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고3 학생 수와 재수생 등을 감안한 수치인데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이 약 51만 명인데 실제로 약 40만 명 정도가 올해 대학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11만 명 정도가 대학에서 이제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현실에서 어떤 대안이 있나?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낳는다 하더라도 20년 있어야지 대학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서는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들 하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근데 그게 좀 약간 그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는 교수님들이 지방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물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취업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학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받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은. 그에 반해서 성인 학자는 비교적 외국인에 비해서는 어차피 학령기 학생은 없기 때문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성인 학자 모집은 이제 지방대학, 특히 지방대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가적인 측면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도 성인학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개인적인 측면이랑도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2025년, 올해가 이제 23년이죠. 23년 이제 12월인데 이제 거의 그죠? 내년 후년 되면은 13개월 뒤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넘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10명 중 9명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성 질환이 2개 이상, 3개 이상.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숙박하시는데 저녁에 드실 약 다 싸우셨죠? 저도 하나 싸웠는데 만성 질환. 어르신들 많이 여러분들 하시고요. 몸 많이 아프시고 또 결국은 의료비 이런 거는 의료비 증가는 뭐예요? 그 자녀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노인 의료비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OECD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 OECD 회원국 평균 14.8%의 약 3배입니다. 43.4%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미성숙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때요? 다 자녀들한테 헌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노후 자금인데 그거를 아이의 교육비라든지 시집 장가 보낼 때 목돈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자녀들한테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들한테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학자들이 대학을 다니고 건강해지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되고 취업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이라는 것,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성인학자 개인적인 측면, 대학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확실한 대가가 돌아온 투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가 평생 교육
성인학습자 왜 Y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대학에서 이 성인학습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인학습자분들이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성인학습자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대학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학습자 특성은 연령, 직업, 학력, 대학을 다니는 이유 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령대 저희 대학 20대에서부터 저는 이제 휴먼 서비스 대학이라고 성인학습자 단과 대학입니다.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령기 학생들은 대부분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와서 뭐 재수, 삼수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직업도 다양하시겠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하시고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십니다. 전업주부인데 뭐 그게 일을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가사일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군인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학력도 다양해요. 물론 이제 저희 대학이니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신 고졸도 있고 전문대 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또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석사학위까지 갖고 계신 분도 다시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대학을 다니는 이유도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분들은 취업, 재취업, 그리고 뭐 승진이라든지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 창업이라든지 뭐 이거와 관련돼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전에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된 분이죠. 그래서 뭐 오빠라든지 뭐 누구를 대학 보내느라고 자기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그냥 대학 졸업장 받고 뭐 손자 손녀들한테 자랑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대학을 다니는 이유도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과 학습, 가정생활과 학습을 병행하시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뭐 직장을 안 다니신다 하더라도 가사일 하면은 거의 직장 다니는 거랑 거의 뭐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든지 대학 수학 능력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공부를 한참 동안 안 하셨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 이사, 이직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학업 중단. 그래서 그 재학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웬만한 그 학령기 학생들은 뭐 군대 갈 때나 좀 휴학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 몸이 안 좋으신다거나 또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갔다든지 뭐 직장을 해서 뭐 딴 데로 뭐 발령이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 보면은 학령기 학생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 이건 이제 뭐 저희 대학의 특성이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저희 이제 라이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선정된 지방 대학들, 지방 특히 사립 대학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이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이프 사업을 하는 수도권 대학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 학생들의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이 좀 다를 텐데 지방 사립대 다니고 있는 성인학습자분들의 특성은 뭐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신 성인학습자분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단과대학에서 이런 비전 체계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제 미래사회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는 대학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목표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확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아마 건축학이라든지 뭐 교육학에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전공했던 사회복지학에서도 보편적 설계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장애인들한테 편한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비장애인한테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처음에 여러분들 뭐 비대 이런 것들도 손 못 쓰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화됐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장애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교육 환경을 설계하면은 성인 학습자분들도 물론 좋지만은 더 확대해서 우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령기 학생들도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학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립한 것이 이거에 따른 이제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K-POP 6대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K-POP이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이고요. 저희는 요 앞자들을 따가지고 K-POP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접근성 향상, 전문성 강화, 사업 고도화, 부담 최소화,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 및 지역사회 동반 성장 뭐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해서 요 앞에 글자들을 짜서 K-POP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학습자 맞춤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규정 개정 및 제도 구축입니다. RPL 선행학습 경험 인정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 성인학습 관련돼서 그래서 RPL 확대를 통한 졸업 연한 및 이수 학점 유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RPL로 인정해서 지금은 저희 학칙에 지금 5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빠른 대학은 어떻게든 뭐 2분의 1로도 만드는 게 대학을 4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2년에 졸업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동안에 그분이 경험했던 것, 뭐 학습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제 5분의 1 이제 그 4분의 1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본부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격 교육 확대입니다. 뭐 이수 가능 학점을 예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원격 교육 학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걸 과감하게 풀어줘가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학점을 원격 교육만으로도 졸업할 수 있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학도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도 원격 교육 확대.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 저희 이제 성인학자 휴먼 서비스 대학은 실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빼놓고는 대부분 원격으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출결 관리라든지 수업의 질 제고 이건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졸업장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세서블이라고 그러죠. 접근성 향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대학은 강원도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업을 대부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걸 많이 트리플 블렌디드라고 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뭐 대면 수업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 하는 장면을 줌으로 바로 전송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줌으로 한 걸 녹화를 해도 되고요. 혹은 교수님들이 관련된 내용을 VOD를 제작을 해서 또 저희 TLMS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이 셋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그래서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성인들의 특성과 미래산업 수요 지역 환경에 맞는 학과들을 신설을 했어요. 언어재활학과, 치매전문재활학과, 산림치유학과, 복지상담학과, 통합치유학과, 해양치유레지학과. 굉장히 저희 자부하는 게 과를 잘 만들어가지고 경쟁이 오히려 창피한 얘기지만은 학령기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저희가 경쟁력이 높은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 고도화, 그래서 대학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대학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의아해하시고 굉장히 불만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방대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물론 이제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버든리스라고 해가지고 장학금 저희가 이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외부 장학금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 어떻게 동반 성장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뭐 비학기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성인학습자 왜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대학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성인학습자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혁신 방향과 과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저는 이와 같이 K-POP 전략을 수립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재직하시는 대학도 아마 필요하시다라면은 뭐 이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성인학습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인데요. 저희 대학에서 이 두루미를 이제 성인학자로 비유하자면은 성인학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부탁해서 온 거죠. 근데 왔는데 이 두루미가 이 성인학자들이 다양한 뭐 교양 과목, 전공 과목,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비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주 진수정찬으로 깔아놨는데 그거를 먹을 수 없는 그릇에 담으면은 두루미 저희 초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의 콘텐츠들을 성인학습자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 대학이 혁신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